김선 캐스터와 이제 3시간 넘게 중계를 같이 이어왔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는 해설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캐스터로서 이찬원 씨의 해설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네, 한 주 동안의 이찬원의 핫한 소식을 전하는 강준뉴스, 저는 이강준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찬원의 핫한 소식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가겠습니다. 산다라박 이찬원을 미워한 이유. 편스토랑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이제 게스트로 함께했던 산다라박의 출연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산다라박과 이찬원이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미워한 이유라고 이렇게 기사는 떴습니다만 요런 기사였죠. 편스토랑 산다라박 이찬원 미워한 이유, 엄마가 찐팬, 칭찬 너무 많이 해. 이찬원 씨의 자랑이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찬원 씨의 매력에 푹 빠져서 집에 가면 뭐 이찬원 씨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에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의 그런 콘서트도 함께 가서 진짜 찐팬으로서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야, 정말 훈훈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산다라박도 2NE1으로 정말 유명한 가수이고 대단한 가수인데 그 어머니가 이찬원 씨의 또 찐팬이라 어찌 보면 이 자식 입장에서는 나를 응원해줘야 되는데 왜 다른 가수를 응원해주냐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취향은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시는 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찬원 씨의 그 매력, 이 산다라박이 직접 이찬원 씨와 함께 출연해 보면서 이찬원 씨의 매력, 왜 엄마가 이찬원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저희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도 잘하지, 그리고 예의도 바르지, 요리도 잘해, 중계도 잘해. 정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라박 어머니가 이찬원 씨를 정말 찐팬으로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다라박도 이찬원 씨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찬또 백반집 오픈 준비. 편스토랑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찬원 씨의 요리 실력 상당한 것으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혀를 내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20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찬원 씨가 27살이잖아요. 27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요리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날 방송분에서 나왔던 이찬원 씨의 요리는 쌈장 닭갈비였습니다. 뭐 그냥 닭갈비도 만드는 게 어려운데 이걸 쌈장 닭갈비를 만든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지. 사실은 아이디어만 얻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요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 닭갈비를 진짜 맛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도 이찬원 씨는 요리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레시피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레시피를 잘 따라해도 맛없게 만드는 사람들은 맛없게 만듭니다. 저의 경우는요, 제가 오이 냉국을 먹고 싶었어요. 오이를 한 5개 정도를 칼질을 해가지고 직접 레시피를 보고서 식초랑 뭐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한 입도 못 먹고 한 번 먹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레시피와는 다른 이 센스가 필요한 건데, 이찬원 씨는 요리에 대한 센스 또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쌈장 닭갈비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본인이 또 시식을 한 그런 영상들도 있었는데 상당히 먹음직스럽고 대단한 요리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팬들을 위해서 이찬원 씨가 찬또 백반집을 오픈하겠다라고 이 방송에서 어필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1인분, 뭐 2인분, 4인분까지는 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00인분을 만들어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따끈한 밥과 반찬을 먹인다? 야, 이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100인분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시도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천원 씨는 직접 본인이 반찬을 만들어서 많은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찬또 백반집을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온 뭐 요리들 상당합니다. 뭐 쌈장 닭갈비 100인분 플러스 거기에다 묵도 직접 본인이 써서 만들고요. 이 장면 보이십니까? 저는요 여기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27살이 겉절이를 만들어요? 겉절이는 먹어봐도 겉절이를 직접 해먹는 건 야, 이거 참 이 보면서요, 아 이건 이찬원 씨는 내가 봤을 때는 27살은 아니다. 이건 결혼해도 만들기가 어렵고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테이블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사기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이 겉절이 100인분 만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습니까? 야, 정말 이 보면서 군침을 흘렸습니다. 저도 찬또 백반집에 선정이 돼서 꼭 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어떻게 가나요? 가고 싶습니다. 가신 분들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아직 방송은 안 됐지만 가신 분들이 있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셔서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맛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이천원 씨가 이미 공개를 했던 달걀 부추 짜박이. 자, 이것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달걀 깨는 거 뿐만 아니라 100개의 달걀을 깨서 이런 조리를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삶은 달걀들을 깨서 이렇게 조리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 삶은 달걀을 그냥 깨는 것도 어렵고요. 또 예쁘게 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찬원 씨가 줬던 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정도 상온에 방치한 후에 달걀을 깨면 정말 예쁘게 잘 까진다라는 이 비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또 어디서 배운 겁니까? 군대에서도 이런 거 안 알려주거든요. 저는 알 수가 없는 방법들, 이제까지는 잘 못 가가지고 막 손톱 자국 나고 막 노른자 터지고 막 이랬던 달걀 까기였었는데 저 이찬원 씨 덕분에 달걀을 잘 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팁까지도 전해줬던 이찬원 씨의 노하우, 음식 노하우였습니다. 자, 거기에다 직접 이렇게 도토리 묵을 쓰고 있죠. 집에서 이렇게 도토리 묵을, 제 딸이 이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계속 휘휘 저어야 되는 이런 정성까지도 필요한 건데 이찬원 씨는 뭐 이걸 너무 쉽게 놀이처럼 지금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도토리묵을 쏜다. 야, 이거 대단한 정성. 거기에다가 요리에 대한 이 재미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이찬원 씨의 요리들을 직접 찬또 백반집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방송에 녹화가 됐기 때문에 이 찬또 백반집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사람들의 평가로 찬또 백반집이 정말 멋지게 호황을 누렸는지 12월 9일 편스토랑 방송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본방 사수하면서 이찬원 씨의 행복한 찬또 백반집에 대한 후기들을 함께 직접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 대회에서 해설위원으로 이찬원 씨가 합류했다는 소식 여러분들 잘 접하셨을 겁니다. 바로 요거였는데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12월 3일 날 13시였죠. 1시에 펼쳐졌던 야구,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천원 씨의 팬들, 이 찬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자리를 하면서 그 의미들을 더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중계를 보면서 물론 제가 캐스터이지만 이 캐스터로서 이 해설자의 호흡과 김수환 캐스터와 이천원 해설의 호흡을 봤을 때도, 그리고 이천원 씨의 멘트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해설자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양심과 함께 찬조 출연으로 정말 게스트로 짧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김선 캐스터와 이제 3시간 넘게 중계를 같이 이어왔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는 해설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캐스터로서 이천원 씨의 해설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놀라웠던 게 일단 첫 번째는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물론 이천원 씨가 미스터 트롯 이후에 다양한 방송들을 하면서 이 방송에 대한 감을 얻어서 그런지 이 멘트가 정말 캐스터가 봤을 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 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캐스터가 없어도 이천원 씨 혼자서 야구 중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딕션과 발음, 거기에다가 저는요 이 중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이 기본 경기에 대한 규정은 확실하게 머리에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익히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해도 중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 보면요, 야구 중계를 매끄럽게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 해설위원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설까지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력뿐만 아니라 정보까지도 전달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천원 씨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천원 씨는 이 야구에 대한 정말 찐팬으로서 그동안 많은 야구들을 봤고 많은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해설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요 김수환 캐스터와 이찬원 해설의 정말 쫀쫀한 그런 호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캐스터가 전달하는 모든 멘트들을 잘 받아내면서 이찬원 씨가 그 해설위원으로서 멋지게 활약도 했었고요. 정말 중간중간 위트 있는 그런 해설들로 정말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천원 씨가 이런 능력까지도 있다? 이건 완전 사기캐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기 캐릭터입니다. 아니 이런 캐릭터가 노래도 잘하고 지금 해설도 잘하고 뭐 요리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으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뭘 더 잘해야 될까요? 그나마 제가 일본어를 좀 잘한다는 게 이천원 씨에 비해서는 좀 차별된 그런 점이긴 하지만 제가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 이 캐스터 입장에서 이천원 씨를 바라봤을 때는 이 경쟁자로서도 제가 많이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수환 캐스터가 또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죠. 농구 중계도 이천원 씨가 할 수 있다라고 김수환 캐스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구 중계할 때 해설자로 한번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김수환 캐스터가 내 자리를 뺏길 것 같다라는 그런 리액션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김수환 캐스터의 그 마음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워낙 잘하기 때문에, 워낙 센스도 있고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김수환 캐스터 입장에서는 이찬원 씨에게 설령 다리를 뺏기진 않겠지만 약간 여기까지 노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이천원 씨는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맞는 캐릭터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 해설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들도 보여주고 현장에서 남은 정말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이천원 씨답게 정말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고 특히나
중간중간 위트 있는 진행으로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 대회가 이천원 씨로 인해서 빛났다. 그리고 이 자선 야구 대회가 더 많이 홍보돼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 또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입니다. 정말 이천원 씨의 다양한 매력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한 주였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이천원 씨의 어떤 핫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